파이트클럽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브래드 피트의 빨간 자켓과 하와이안 셔츠, 조각 같은 얼굴과 멋있는 복근? 그렇다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여러분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데 멋지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물질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이 영화가 사실은 매력적인 인물과 스토리텔링으로 무장한 개쩌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감명받아서 파이트클럽의 규칙을 읊는다거나 자신의 인생 영화로 꼽는다면 스크린 너머 타일러 더든의 술수에 넘어가 파이트클럽의 대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신의 불안과 결핍을 파고들어 채워주고 완성해준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주인공은 이름도 없이 나레이터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죠. 여러가지 가구로 가득한 그의 집은 기업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로 가득 찬 그의 공허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작 채워야 할 내면은 조미료뿐인 냉장고처럼 텅 비어있죠. 그는 이 껍데기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지만 스스로 일상을 깨고 도망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명인 타일러 더든을 가상의 존재에게 주고 자신을 이끌게 만들죠. 나레이터는 자신의 본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환상은 브래드 피트처럼 외모가 훌륭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죠. 그 환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뭔가 매력적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나레이터와 파이트클럽 회원들, 그리고 우리 관객들은 아무리 물건을 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끝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불면의 밤처럼 의사도 해소해주지 못하는 나의 고통을 그가 해결해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물론 타일러와 파이트클럽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나 세상을 바꿔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오고 가는 주먹 속에서 느끼는 물리적 고통은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면서 잠시나마 정신적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 효과를 냅니다. 또한 파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 앞에서 4일 밤을 꼬박 새야 하죠.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고문 방법입니다. 판단력을 떨어뜨려 세뇌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원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작전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며 인생의 철학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매력적인 브래드 피트에 들어가고 싶은 파이트클럽은 유명 스타가 내세워 물건을 파는 고급 브랜드와 똑같은 모습이죠. 때문에 이 영화의 껍데기는 우리를 현혹하는 물질주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메이햄이나 미스치프 작전은 어떤 의도가 담겨있고 왜 보여줄까요? 이 영화는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진짜로 지배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씌워진 기호입니다. 이 물건을 사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거나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여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또는 그 물건을 가지지 못하면 매력없고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고 공포를 조장하는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해소해줄 것 같은 외적인 무언가를 끝없이 찾아 헤매고 기업은 돈을 법니다. 파이트클럽의 대원들은 이런 물질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상징물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를 폭파하죠. 심지어는 무려 10개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초토화 작전을 실행합니다. 환상 속의 타일러 더든은 이를 막으려는 나레이터에게 신용사회가 무너지는 꼴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며 자신만만해하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빈 건물을 사회의 껍데기를 부순다고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 다른 건물이 세워져 똑같은 역할을 하며 세상이 움직이겠죠. 세계는 물질이 아닌 기호에 지배되니까요. 결국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껍데기를 부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맹신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대표하는 허상, 타일러를 부수는 스토리는 관객을 매료시키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걸 박살내며 허상임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죠. 무너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라에게 타일러가 말합니다. 믿어줘. 이젠 다 잘 될 거야. 우린 이상할 때 만났어.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심각한 범죄단체의 수장으로 쫓길 텐데 뭐가 잘 될 거라는 말일까요? 창밖을 보며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위로는 타일러가 필름에 장난을 치던 것처럼 남성의 벗은 하반신이 잠깐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부터 계속 등장한 방식으로 서브리미널이라고 불리는 효과죠. 짧은 순간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기법을 말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인데요. 영화를 보면 알듯이 알아채지 못할 리도 없고 그게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증명되지도 않았죠. 물론 이 영화에서는 서브리미널을 우리 머릿속에 뭘 주입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그럴듯한 문구와 매력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죠. 속은 사람은 피해자인데 왜 그들을 조롱할까요? 타일러가 가족 영화에 포르노 장면을 끼워 넣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합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두리번거리죠. 서브리미널은 우리 무의식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재밌어서 다들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마케팅들, 뭔가를 가지면 쿨하고 창의적이고 어떤 멋있는 그룹에 포함될 거라는 거짓말에 사람들은 진짜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믿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죠. 마치 파이트클럽의 회원들처럼요. 타일러 더든의 이름을 되찾은 나레이터가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드디어 착각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나체의 하반신은 핀처 감독의 것인데요. 자신의 영화가 아직 포르노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의미로 넣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서브리미널 효과로 관객을 조롱하는 이유는 인간은 고작 영화 중간에 끼워넣은 한 프레임 때문에 행동을 바꿀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멍청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나레이터가 총으로 박살낸 허상,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환상 속 타일러는 파이트클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앞서 한 프레임씩 잠깐 등장하죠. 총 4번 등장하는 타이밍에는 자신을 열고 대화하자는 대사, 고통, 복사, 다음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브래드 피트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말들이죠. 그는 타일러의 내면에서 나왔으며 그가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이고 그 자신의 복제품이며 그가 안정을 취하던 환자 모임의 다음 단계, 파이트클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정체가 처음부터 암시되는 이유는 이 영화가 플래시백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입에 총이 들어가 있는 오프닝은 엔딩 직전의 상황이고 나레이터는 이 상황의 원인을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총과 폭탄과 혁명이 말라라는 여자와 연관이 있다며 시작하죠. 나레이터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의사는 진짜 고통을 보려면 환자 모임에 가라고 할 뿐이죠. 그렇게 찾아간 고아남 환자 모임에서 나레이터는 위안을 얻고 꿀잠을 자게 됩니다. 그는 자신 내면의 고통을 외면하고 해결하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찾아간 환자 모임에서 타인의 고통과 진실한 내적 고백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고통은 아니지만 치유받는 듯한 느낌은 받은 겁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고 울듯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말라가 등장해서 그의 대리만족 몰입을 깨버립니다. 자신이 가짜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존재하자 스스로의 거짓을 인지해버리게 되었죠. 그 결과 좀 더 리얼한 컨텐츠, 자신의 내면에서 꺼낸 복사품이자 진짜 자신의 고통을 담고 있는 존재, 브래드 피트의 타일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자신만의 모임, 파이트클럽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 모든 혁명이 말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면에서 꺼낸 타일러는 아무리 리얼해도 가짜일 뿐입니다. 자기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는 진짜같이 보이기만 하는 고통이죠. 때문에 그가 세운 초토화 작전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파괴하는 껍데기뿐인 작전이죠. 타일러는 나레이터에게 작전 이후의 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 상상 속에서 넌 페어의 록펠러 센터에서 사슴을 쫓고 있어. 넌 평생 닳지 않는 가죽 옷을 입고 시어스 타워를 휘감은 넝쿨을 타겠지. 밑에선 사람들이 옥수수를 빻고 빈 도로 위에서 사슴고기를 말리고 있을 거야. 삼류 디스토피아 영화의 이미지 같은 상상이죠. 그의 파이트클럽이 환자 모임처럼 가짜 위안을 주는 컨텐츠임을 반증하는 대사입니다. 현실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망상일 뿐이죠. 이 영화 파이트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사회의 거짓과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영화마저도 멋있는 외형의 상품입니다. 데이비드 핀처의 화려한 연출과 브래드 피트의 멋있는 외모와 분위기, 본능적으로 폭력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는 매력적인 상품을 완성했죠. 하지만 끝까지 현대인의 모호한 공허함만 보여줄 뿐 나레이터 내면의 뚜렷한 문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각자 자신의 삶과 문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죠. 타일러가 환자 모임과 파이트클럽에서 뭔가 위안을 받은 느낌으로 만족했듯이 물질주의와 스타벅스만을 외우며 영화를 되뇌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신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죠.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으로 멋도 내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주의에 지배된 사회를 경계한다는 것은 오직 물질만으로 삶을 채우는 것을 피하자는 거죠. 결국 공허함을 가져오고 고통을 주니까요. 주인공 나레이터의 삶을 그런 삶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죠. 그의 직업은 자동차 리콜 심사관입니다. 차량 문제로 일어난 사고를 검토하는데요.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지출되는 보상금이 리콜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적다면 그냥 계속 사고가 일어나게 둔다고 말합니다. 앞서 일어난 사고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는데도 사람의 목숨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동이죠. 영화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비싼 비용을 들여 무언가를 하죠. 행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그 돈을 버느라 잃어버린 행복 대신 물질을 사서 채우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떤 로고에 마음이 끌리고 무언가를 가져서 만족하고 싶고 내가 쓰고 걸치는 물건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 어떤 상징을 걸어놓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내다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죠. 세상은 물질이 아니라 기호에 지배되니까요. 타일러처럼 물건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허상을 불태울 수 있게 된다면 물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돈과 정신적 가치 모두를 선물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